입력부터 받아볼게. 그래서 터미널 입력을 받아볼 건데 여기 지금 어드밴스 15 만들어 볼게. 새로 만들기 자바 클래스 A15 인풋 메인 자, 우리가 이제 처음 해볼 거는 input stream이라는 걸로 입력을 받아볼 건데 자, 처음 입력 받아볼 것은 터미널의 문자열 입력이 자, 이름을 in이라고 하죠. 자, 터미널에는 input stream 이미 정의가 돼 있어요. 오케이. 우리 출력은 많이 해봤죠? 출력은 시스템 out.println으로 많이 해봤는데 인풋을 해볼 거예요. 자, 인풋을 우리가 입력받는 함수가 read입니다. 자, 인풋 스트림에서 입력받는 함수는 read. 이렇게 쓸까요? 입력받는 함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in.read라고 하면 입력을 받아요. 자, 우리가 try catch를 꼭 써야 되는데 그럼 너무 코드가 복잡하니까 자, 예제니까 자, 우리가 꼭 try catch를 써야 되지만 그렇죠? 단순한 예제니까 예외 위임으로 처리할게요. 자, 그래서 throws IO exception 자, 메인에선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썼어요. 자, 이걸 실행하면 입력창이 뜰 거예요. 자, 이렇게 실행하면 여기 지금 입력창이 이렇게 뜹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제 내가 받아서 어떤 데이터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자, 확인. 자, 확인하고 싶어서 이렇게 리드는 뭘 보내나 봤더니 자, 리드는 캐릭터를 아마 보낼 거예요. 아, 인트를 보내는 거였죠? 인트를 반환해요. 인트. 자, 인트 A는 read. 자, 그래서 뭘 보냈나 확인해 볼게요. Sout의 A. 자, 다시 실행해 보고. 자, 이번에는 내가 대문자로 A, B, C, D 해볼게요. 대문자로 A, B, C, D. 자, 그리고 엔터 치면 65 이렇게 나오네요. 자, A, B, C, D를 입력했더니 그렇죠? 뭐가 나왔어요? 65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65, 65, 66, 67, 68을 기대했는데 자, 8을 기대했는데 지금 현재 이 친구는 하나만 읽고 온다는 거죠. 자, 제가 입력 출력은 기본적으로 몇 바이트씩 받는다? 몇 바이트씩? 1바이트씩.
1바이트씩. 근데 자바의 문자열은 2바이트니까 리드라이터라고 2바이트씩 받는 걸 지원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기본을 2바이트씩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 기억력이 진짜. 자, 그러면 지금 1바이트씩 받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받아야 될까요? 이 A, B, C, D를 다 받으려면. 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자, A, B, C, D 하고 끝에 N을 붙여요. 요게 엔터예요. 엔터. 자, 모든 입력은 엔터가 끝날 때까지 받으면 돼요. 엔터가 끝날 때까지. 또는 여기 데이터가 없으면 마이너스 1을 반환해요. 자, 마이너스 1이 올 때까지 또는 엔터일 때까지 했죠? 선생님, 근데 제가, 자, 문자열을 입력할 때, 이렇게 입력했어요. 안녕, 경민이야. 이거를 한 줄로 받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1까지 받아야 될까요? 라인갱이 있을 때까지 받아야 될까요? 마이너스 1까지 받아야 여기 역슬러시 n을 받겠죠? 자, 그래서 자, 데이터를 보낸 거 다 받아볼게요. 자, 어떻게? 자, 위에 코드 그냥 예시로 놔두고 자, 다시 받도록 이는 자, 다시 받을게요. 이는 system.in 다시 받고 자, 그러면 내가 다시 while로 in.read가 자, 뭐일 때까지? 마이너스 1일 때 1이 아닐 때까지 그렇지 않았어요? 자, 그럼 우리가 받은 데이터를 출력해 봐야 되니까 A에다가 참조시켜서 자, 이때 자, 받은 게 자, 마이너스 1이 아닐 때까지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럼 비교를 누가 해요? A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까지로 비교하겠죠. 요게 65, 66, 67, 68까지 오다가 자, 제가 손으로 그려드릴게요. 아, 미쳤나봐. 왜 이러지? 자, A, B, C, D하고 지금 현재 엔터 치니까 10 이렇게 넘어가죠. 그렇죠? 라인갱 이렇게 할게요. 근데 제가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했는데 이게 아니야. 자, 이게 아니야. 자, 마이너스 1은 언제냐면 얘가 종료되었을 때. 종료되었을 때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자, 내가 이걸 엔터를 땅 치면 얘가 다시 입력을 받을 동안 기다리고 있어. 계속 기다리고 있어. 또 내가 이렇게 입력하면 입력하고 또 기다려. 또 내가 cd 하면 또 입력을 받고 또 기다려. 그래서 얘는 무한 반복문이 됐어요. 언제까지? 이 입력이 종료될 때까지. 종료되면 마이너스 1이 돼요. 요 뒤에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자, 제가 잘못 설명했어. 자, 언제까지? 자, 이 친구는 계속 받아. 또 받고 또 입력하면 또 받고. 그래서 얘는 무한 반복문이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입력을 하면 계속 받을 거예요. 자, 여기다가 자, 지금 입력을 하면 자, 지금 현재 이런 이상한 게 나오는데 얘는 지금 바이트 단위로 끊겨서 그래요. 크크가 아니라 자, 영어로 GGG 이렇게 하면 GGG 이렇게 나오죠. A, B, C, D 무한 반복문이 됐어요.
이렇게 무한 반복문이 됐죠? 자, 근데 지금 선생님 근데 아까 한글 썼을 때 깨지는 건 뭐예요?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캐릭터 지우고 자, 새로 고쳐보면 자, 캐릭터 지우고 새로 고쳐보면 자, 내가 한글로 안이라고 안녕 이렇게 입력했어야죠. 자, 이 친구는 몇 바이트로 돼 있죠? 4바이트. 그렇죠? 4바이트.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2바이트짜리 문자열이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1바이트, 1바이트, 2바이트, 1바이트, 1바이트, 2바이트예요. 자, 그래서 숫자가 총 10 포함해서 5개가 나올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그렇죠? 자, 이때 이 친구가 특수문자 무슨 이상한 거 있죠? 객국, 곡국 뭐 이런 거였죠? 객국, 곡국, 곡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라인계. 그래서 여기 이상한 문자들이 뜨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6개네요. 그렇죠? 자, 6개네요. 자, 왜 6개가 뜰까? 자, 6개가 뜨는 이유가 뭘까? 자, 6개가 뜨는 이유가 뭘까? 자, 윈도우는 몇 개 떠요? 6개 떠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인코딩 문제를 겪어요. 자, 이게 뭐냐? 현재 내가 터미널에 입력한 이 친구는 UTF-8로 돼 있어요. 자, 이 친구는 뭐다? UTF-8이다. 자, UTF-8에서는 한글이 3바이트예요.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입력한 이곳은 뭐예요? 제 맥 OS X, 그렇죠? 맥에 있는 OS X가 가지고 있는 터미널에서 입력한 거예요. 자, 이때 이 안녕은 누구의 인코딩을 따라요? 터미널이 가지고 있는 인코딩을 따라요. 이 터미널은 무슨 인코딩을 따르고 있냐? 맥OS가 가지고 있는 인코딩을 따라요. 맥OS는 UTF-8을 가지고 있어요. UTF-8. 그럼 선생님, 자바는 2바이트로 돼 있다 그랬는데 지금 이거 인코딩 돼요? 인코딩이 안 되겠죠? 일반적인 방법으로 안녕을 받을 방법은 없어요. 왜? 자바는 UTF-16이니까. 자, 이때는 전환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인코딩 변환을 해야지 받을 수 있더라. 자, UTF-8이라는 이 친구는 유동적이라서 자, 1바이트씩 늘어나요. 영어는 1바이트, 2바이트 때는 또 다른 유럽권 언어들이 있고 3바이트 때는 한국어가 있고 4바이트 때는 중국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크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입력했을 때는 1바이트씩 입력이 된 거예요. 만약에 자, 우리가 자바처럼 UTF-16이었다. 그러면 영어를 입력해도 2바이트씩 입력이 됐을 거예요. 2바이트씩 2개씩. 자, 2개씩 이렇게 입력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입력하고 있는 이 터미널 환경이 달라서 그런 거죠. 여러분들 윈도우 환경에서도 이게 지금 UTF-8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3바이트씩 입력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입력해서 받아봤어야죠. 입력해서 받아봤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리더라는 걸 써보고 버퍼드 리더라는 걸 한번 써볼 거예요. 리더랑 버퍼드 리더.
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는, 데이터를 바이트 단위로 받아와서 그걸 우리가 전환을 해야지 한글을 받아올 수 있구나. 자, 이때 받아올 때도 인코딩 문제가 있어서 인코딩을 변환을 해야 되는구나.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16 만들어 볼게요. 새로 만들기 자바 클래스. 자, A16. 자, 이번에 배워볼 거는 리더예요. 리더. 자, 메인 해보고. 자, 똑같이 이제 콘솔에서 받아볼 건데, 자, 이번에는, 자, 인풋 스트림을 먼저 받고, 자, 이번에는, 인코딩 처리가 가능한 인풋 스트림 리더. input stream reader라는 걸 써볼 거예요. 자, 이렇게 길 때는 대문자 문자들의 제일 앞쪽만 따서 ISR 이런 식으로 보통 짓는 편이에요. 또는 대 뒤쪽에 있는 reader 이런 식으로도 하고요. 이러면 여러분들 마음. 자, 객체를 만들 때 input stream을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자,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데 요거는 1바이트 처리를 2바이트씩 받도록 변환해 주는 거예요. 자, 똑같이 while에 reader. 자, read라는 함수가 있을 거예요. read. 자, 똑같이 이 친구는 int를 반환해요. 그래서 메뉴에다가 int a라고 받고 a는 read라고 하고, 자, 소괄호로 한 번 더 감싼 후에, 자, 종료되지 않을 때까지 이렇게 해볼게요. 종료되지 않을 때까지. 자, 우리가 데이터를 불러올 때는 꼭 예외 처리를 해야 돼서 시그니처에 추가 이렇게 할게요. 자, 다시 이렇게 빨간색 올리면 시그니처 추가. 자, 이거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은데 아까랑 똑같은데 스트림 리더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자, 스트림 리더의 도움을. 자, 그래서 자, 받아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S4의 A. 자, 이번에 실행하고. 자, A, B, C. 자, 이렇게 잘 나오고 있죠. 자, 이번엔 한글 또 입력해 볼게요. 안녕. 자, 그랬더니 아까보다 큰 숫자가 나오죠? 오. 자, 아까보다 큰 숫자가 나오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2바이트씩 문자열을 받고 있죠. 자, 그러면 캐릭터로도 한번 변환해 볼게요. 안녕이 제대로 봤나?
선생님, 아까랑 차이를 모르겠어요. 자, 아까는 이렇게 받았잖아요. 자, 이게 안녕. 1바이트씩. 자, 2바이트를 숫자로 보고 받은 거. 다르잖아요. 그쵸? 다르죠? 자, 2바이트씩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처리도 한번 해볼게요. 자, 옆에다가, 자, 숫자 옆에다가 캐릭터로 바꿔서 A를 출력할게요. 다시, 안녕. 짠, 잘 되고 있죠? 자, 아까는 처리가 안 됐을 텐데 꽥꽥꾹꾹이 떴는데 지금은 바로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왜 이런 일이 선생님 근데 안녕이 3이고 여긴 3바이트고 여기는 2바이트라면서요. 왜 바로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인풋 스트림에서 자동으로 UTF 파일 처리가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에 지금 생략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UTF-8 UTF-8을 자바로 바꾸겠다. 이게 지금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자, 또는 UTF끼리는 서로 변환이 좀 자유로워서 아주 변환이 쉽게 잘 되는 편이에요. 유니코드끼리 있죠? 유니코드끼리. 현재 이게 생략이 돼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인코딩 처리 및 2바이트씩 받을 수 있는 문자열 스트림이죠. 문자열 입력 스트림이 되죠. 왔네. 자, 의심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아까 전에 돌아가서 자, 아까 전 거는 뭐예요? 인풋 스트림으로 하고 있어요. 인풋 스트림, 그쵸? 자, 인풋 스트림은 1바이트씩 받아요. 자, 인코딩 처리도 안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입력한 거를 다 숫자로 이렇게 출력을 해줘요. 다시 볼게요. 실행. A, B, C 65, 66, 67. 그쵸? 엔터가 10번.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제가 아까 잘못 설명했는데 제대로 설명하면 이 인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무한히 받겠다 이 뜻이에요. 입력하면 출력하고 다시 입력하면 출력하고. 자, 근데 여기서 한글을 입력하면 한글 가나다라. 그렇죠? 그럼 가는 지금 현재 터미널에서 3바이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 6, 9, 12 12개가 출력이 될 거예요. 볼게요. 이렇게 12개가 요게 가. 이 3개의 바이트를 하나로 합쳐서 가. 요 3개의 바이트를 하나로 합쳐서 나. 요거 3개의 바이트를 합쳐서 라. 다. 그렇죠? 그다음에 라 엔터가 되겠죠. 엔터. 자, 이렇게 출력한 데이터를 보고 있는 거였죠. 그러면 이걸 제가 캐릭터로 바꾸면 꽥꽥꽥이 뜨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실행하고. 자, 이렇게 특수문자들이 뜨죠? 아까 그 해당하는 번호들의 특수문자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인풋 스트림 리더를 썼더니 자, 인풋 스트림 리더
자, 이 친구는 2바이트씩 받는 데다가 심지어 인코딩 처리까지 해버린대. 자, 인코딩 처리까지 해버린대요. 자, 그러면 3개를 하나로 받아서, UTF-8이니까 하나로 받아서 UTF-16으로 바꿔서 여기 출력을 하겠죠, 번호를. 자, 그래서 이 친구를 실행해보면, 가나다라. 자, 이렇게 3개를 1개로 바꾼 후에 다시 인코딩을, 라벨을 새로 번호를 매겨서 요 번호. 요거는 자바에서 UTF-16으로 하고 있는 가의 번호가 되겠죠. 이건 나의 번호, 다의 번호, 라의 번호. 그 다음에 라인게. 자, 이렇게 인풋 스트림 리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씩 받아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 자, 문자열을 여기다가 더해서 문자열 하나씩 받아야 되잖아요. 문자열 하나씩. 자, 아까 전에도 제가 하려다가 말았는데. 자, 내가 라인갱이 있는 지점에 종료하고 문자열을 출력하고 싶어. 자, 종료하고 문자열을 출력하고 싶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친구를 종료시키면 되겠죠? 자, 반복문을 종료하는 명령어는 브레이크. 자, 이거는 반복문 종료. 자, 반복문을 한 구간만 건너뛰는 거는 continue. 그러니까 다른 반복문을 계속 하긴 할 건데 이 구간만 건너뛰는 건 continue. 자, 내가 원하는 거는 입력받은 문자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string에 str. 자, 여기다가 str을 쭉 더할 거죠. str 더하기는 캐릭터로 바꾼 a. 자, 근데 이제 처음에 널 값이어서 처음에 기본 값으로 문자열을 줄게요. 자, 널에다가 더하기는 안 되니까 기본으로 문자열 빈 거를 줬어요. 자, 널이면 더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 값을 줬어요. 자, 그런데 이 반복문은 무한히 반복된대요. 무한히. 언젠가는 종료가 될 건데 내가 엔터 지점에서 종료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요? 자, 물어볼 거였죠? 자, 여기서 물어볼게요. 물어볼 거예요. 자, 캐릭터로 바꾼 A가 뭐인지 라인 개행인지 물어볼 거예요. 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우리가 10번인 줄 아니까 10번인지 물어봐도 되겠죠? 10번인지.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명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이건 엔터다. 엔터일 때는 어떻게? 반복문을 종료할 거예요. 자, 잘 되나 볼게요. 지금 현재 무한 반복문인데 이렇게 하면 한 번만 받을 수 있는지. 자, 새로 고치고. 안녕하세요. 종료됐죠? 자, 종료됐어요.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안녕하세요가 잘 입력됐나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반복문 바깥쪽에다가 sout 쓰고 str. 그러면 입력받은 안녕하세요가 뜨겠죠? 실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짠! 됐죠, 그쵸?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매번 2바이트씩 1바이트씩 받으면 너무 귀찮잖아요. 버퍼라는 친구를 만들어줬어요. 버퍼로 한 줄씩 받을 수 있다. 자, 근데 그 전에 이 코드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어. 자, 이 코드에 문제점이 있더라. 어떤 문제가 있더라? 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자, 문자열을 반복문에서 더하기 하면 계속 문자열이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메모리가 문제가 되겠죠? 자, 여기 문자열을 계속 내가 안, 영 이런 문자열을 계속 만들어서 안녕까지 된다 그랬죠. 자, 그럼 내가 이 친구를 어떻게 처리하면 진짜 잘 처리했다고 들을까? 스트링 버퍼를 쓰라 그랬죠? 자, 스트링 버퍼. 자, 어떻게? 자, 스트링. 자, 정확하게는 버퍼보다 좀 메모리가 빠른 빌드. 현재는 멀티스레드 환경이 아니니까 빌드. 귀찮으면 그냥 버퍼 쓰죠. 상관없고. 자, 빌드 SB 이렇게 하고. 자, 이 친구는 문자열을 만들지 않고 바로 더한다 그랬어요. 하나의 문자열에다가 리스트 같은 거라고 했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sb.append 캐릭터에 a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죠. 문자열은 뭐기 때문에? 문자열은 불변 데이터이기 때문에 호출하는 즉시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호출하는 즉시 만들지 않고 스트링 버퍼에다가 호출한 데이터를 안 만들고 바로 추가하죠. 바로 추가. 이 친구는 만들고 더한 거 생성, 만들고 더한 거 생성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그림으로 자, 내가 공백에다가 A, B, C, D를 차례대로 더할 거예요. 이렇게 차례대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더하기는 A 이렇게 하죠. 그러면 A라는 데이터를 만든대요. 그리고 더한 A를 또 여기 만든대요. 여기 뭐 처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 A를 만들었다고 칠게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더하기는 B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B를 먼저 만들어야지 더하기가 되겠죠? B를 이렇게 만든대요. 그 다음에 더한 결과인 A, B도 만든대요. 자, 데이터가 이렇게 쌓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C를 만든대요. 더하기는 C. 그러면 C도 만들고 C를 더한 것인 A, B, C도 만든대요. D를 만든 D를 더한대요. 그러면 D도 만들고 A, B, C, D도 만든대요. 자, 우리가 A, B, C, D라는 문자열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문자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생겼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다? 이 데이터가 불변이라서 A에다가 B를 더하고 C를 더하고 D를 더하는 이런 게 아니라 이 데이터 자체는 불변이래요. 이 데이터가 이렇게 바뀌지 않는데요. 그래서 A를 만들고 A, B인 친구도 만들어야 된대요.
C를 하려면 C도 만들고 A, B, C라는 친구도 만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데이터가 계속 만들어진대요. 이게 문자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문자열은 더하기를 계속하면 위험해요. 자, 그래서 스트링 버퍼를 쓰면 어떻게 된다? 자, 버퍼 친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친구는 불변이 아니라 가변 데이터래요. 가변. 그래서 내가 이 친구에다가 append로 A를 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를 안 만들고 바로 여기다 더한대요. 가변 데이터라서. 이 가변의 이 공간은 버퍼라는 임시 공간이래요. 버퍼라는 임시 공간. 그래서 이 공간이 제가 알기로 기본 16개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16개가 꽉 차면 32개, 또 꽉 차면 또 배로 늘리는, 16개를 계속 곱해서 늘리는 식으로 이 공간이 계속 늘어난대요. 여기는 지금 현재 남은 공간이에요. 그럼 내가 다시 또 append B를 했어요. 이 친구는 안 만들고 여기에 바로 그냥 B를 더한대요. C를 하면 또 C를 여기 더한대요. 자, 딱 봐도 버퍼를 써야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버퍼라는 이름보다 빌드라고 붙은 게 속도가 조금 더 빠르대요. 가볍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링 버퍼 말고 스트링 빌드를 쓰시면 돼요.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는 이 친구가 싱크로나이즈 오류가 생기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추가 수업으로 넣었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더 권장하더라. 자, 근데 이 버퍼를 이용해 가지고 버퍼를 이용해서 한 줄씩 받을 수 있대요. 자, 한 줄씩. 그게 버퍼드 인풋 스트림 리더예요. 자, 버퍼드 리더네요. 죄송해요. 버퍼드 리더. 자, 리더. 지금 이미 있어서 버퍼드 리더라 할게요. 자, new 버퍼드 리더. 자, 이 친구는 인풋 스트림을 보좌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인풋 스트림을 넣어야 돼요. 자, 이 친구 리더는 인풋 스트림이었죠. 인풋 스트림 리더. 자, 이렇게 하면 한 줄씩 받을 수 있대요. 입력을.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버퍼드 리더.read 리드 이번에는 라인이에요. 자, 바로 반복문 없이 한 줄을 받을 수 있대요. str은 출력을 해볼게요. 버퍼로 받은 한 줄 이렇게 되겠죠. 그럼 지금 입력을 2번 받을 거예요. 처음에 받고 종료되고 두 번째. 자, 한번 해볼게요. 실행. 자, 처음에 내가 안녕 입력하면 위에 거. 자, 요 위에 코드. 자, 엔터 쳐볼게요. 자, 그러면 또 입력을 받죠? 현재 요게 두 번째 입력. 자, 버퍼 입력. 짠! 됐죠, 그쵸? 자, 여러분들 이렇게 받을까요? 이렇게 받을까요? 이게 훨씬 쉽죠? 이게 훨씬 쉬워요. 자, 이것보다 기능이 많은 친구가 있대요. 문자열 입력에서 이것보다 훨씬 더 기능이 많은 친구. 자, 최고의 기능, 스캐너라는 친구가 있어요. 스캐너는 탑이에요. 기능이 제일 많아. 버퍼드 리더보다 기능이 많아요. 그 다음에 리더
인풋을 리더로 바꾸고 다시 버퍼로 바꿔야 되는데, 자, 스캐너는 그럴 필요 없이 인풋을 바로 쓸 수 있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내가 인풋 스트림 한 바이트씩 받는 친구가 있어요. 자, 이 친구를 2바이트씩 받으려고 리더로 바꿔야 돼요. 이렇게 바꿔야 돼요. 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버퍼로 또 바꿔야 돼요. 2번 이상 바꿔야 돼요. 2번 이상. 근데 이 친구는 그럴 필요 없이 바로 스캐너에 스캐는 뉴 스캐너에다가 인풋 스트림을 바로 쓰면 된대요. system.in. 자, 변환이 훨씬 더 간단해요. 자, 이 스캐너 안에는 기능들이 좀 많아요. 자, 다음에 라인이 있냐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있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가져오는 기능도 당연히 있고요. 자, 근데 버퍼는 이렇게 다음에 있냐 이런 기능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패턴 같은 거를 분석할 수 있대요. 자, 파인드로 찾는 것도 되고요. 그래서 기능이 훨씬 더 많이 있더라. 바이트로도 가져올 수 있고 더블로도 가져올 수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는 게 스캐너. 버퍼보다 기능이 많더라.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받아요? next line. 자, 얘도 똑같이 str. 이건 뭐예요? 스캐너로 받은 한 줄.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스캐너는 단점이 있어요. 조금 무겁대요. 메모리를 좀 많이 차지하더라. 기능이 많으니까. 그래서 간단한 기능을 쓸 때는 버퍼드 리더를 쓰는 게 낫고, 복잡한 기능을 쓸 때는 버퍼드 리더를 써서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게 낫고, 간단한 기능을 쓸 때는 스캐너를 쓰는 게 낫죠. 또는 내가 코드가 너무 긴 게 싫다. 그러면 스캐너를 쓰는 것도 좋죠. 선생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자, 변환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자, 내가 일단 인풋 스트림을 받아와야 돼요. 자, 버퍼드 리더를 쓰려면 그럼 이제 인풋 스트림 리더를 일단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버퍼드 리더를 만들 때 인풋 스트림 리더를 써야 돼요. 자, 버퍼드 리더를 쓰기 위해서는 과정이죠. 자, 어떻게 해요? 1바이트를 2바이트로 변형.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버퍼드 2바이트짜리 리더를 써야 되죠. 이런 식으로 과정이 인풋 스트림 리더 2바이트짜리로 바꾸고, 그 다음에 버퍼 리더로 또 바꾸고, 이 상태로 써야 돼. 스캐너는 바로 인풋 스트림 리더를 바로 넣었죠. 바로 이렇게. 코드가 훨씬 더 짧더라. 기능도 많고, 대신에 메모리 차지가 많고, 속도가 조금 느리더라.
그 다음에 인풋 스트림 리더를 바로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인코딩에 자유롭진 않아요. 자, 이 친구는 인코딩이 좀 자유롭진 않더라. 인코딩이 뭔가 문제가 생길 때는 인풋 스트림 리더를 써야 돼요. 꼭 이렇게. 근데 나는 간편한 게 좋다. 그럼 스캐너 쓰시면 돼요. 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쉬었다 와가지고 파일 쓰고 읽고 한번 해볼게요. 파일 쓰고 읽고.